지금 전 세계가 한국 조선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000척 건조, 에베레스트 140배에 달하는 그 위대한 업적을 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해낸 위대한 기록. 예전엔 배 한 척 만드는 것도 기적 같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말합니다. 저 나라가 진짜 기술 강국이다. 거기에 미국 조선업계까지 발칵 난리가 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한국 조선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선박을 설계했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미국식 설계에 대한 자부심이 단숨에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대형 조선소에서 조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스미스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선박 설계입니다. 상선부터 군함까지 다양한 선박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조선소는 2차 대전 때부터 운영된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저는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미국 조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요. 특히 군함 분야에서요. 미 해군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모두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설계 철학도 미국식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견고함, 신뢰성, 전투력. 이 세 가지가 미국 설계의 핵심이었죠.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유럽. 디자인은 예쁜데 실용성이 떨어져. 일본, 옛날엔 잘했지만 지금은 정체됐어. 한국? 상선이나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빨리 만들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하지만 설계 기술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만드는 것과 잘 만드는 건 다른 거야.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임원진이 직접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죠.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다들 귀를 기울였어요. 차세대 다목적 화물선 설계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우리가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이요? 옆자리 선임 엔지니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이랑 협력을 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부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과 납기, 준수율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설계는 우리가 하는 거죠? 한 엔지니어가 질문했어요.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동 설계를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공동 설계요? 미국 엔지니어와 한국 엔지니어가 함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해 한국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부사장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한국 가서 뭘 배운다는 거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출발 전 일주일 동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연간 건조량 세계 최고, 납기 준수율 95% 이상.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 설계의 깊이, 기술의 정교함. 그건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니까요. 동료 엔지니어들도 비슷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호텔바에서 모였어요. 마크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죠. 형식적으로 다녀오는 거야. 별거 없을 거야. 데이비드가 거들었습니다. 상선 만드는 속도나 보고 오는 거지. 저도 잔을 부딪혔어요. 빨리 다녀오자고. 하지만 그 생각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으려나. 하지만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우리 조선소의 3배는 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게 다 뭐야? 마크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어요. 도크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여러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그리고 군함까지 각기 다른 선박들이 한 곳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접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했어요.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조율돼 있었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조용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저도 동감이었어요. 뭔가 잘못 봤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희 HDN 조선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크게 떠올랐어요. 단일 조선소 기준 5,000척 인도 달성.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5,000척이요? 단일 조선소에서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5,000척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담당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세계 최초 기록입니다. 마크가 속삭였습니다.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쳐도 그 정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70년 역사에 약 1200척, 미국 최대 조선소도 2000척 정도. 그런데 한국은 단일 조선소에서 5000척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질문에 담당자가 웃었어요.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스크린에 상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선종별 분류, 연도별 추이, 고객사 분포. 모든 게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죠. 이건 차원이 다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다음 날 설계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거대한 설계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3D 선박 모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수석 설계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이름은 김태훈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설계 과정을 보여드리죠. 그가 한 워크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LNG선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이건 최신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설계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국에서는 구역별로 나눠서 설계해요. 선수, 선체, 선미를 따로 작업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봤어요. 저희는 모듈화 설계 방식을 씁니다. 김태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각 모듈이 독립적이지만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화면을 조작하자 선박이 분해됐어요. 수십 개의 모듈로 나뉘었습니다. 각 모듈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돼요. 그 다음 도크에서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70% 단축됩니다. 70%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게 작동합니까? 직접 보여드리죠. 김태훈 씨가 우리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모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수 모듈이, 다른 쪽에서는 엔진룸 모듈이, 또 다른 곳에서는 거주 구역 모듈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작되고 있었어요. 각 모듈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배관, 전선, 장비까지 모두 설치돼 있었죠. 저건 다 공장에서 하는 겁니까? 내 도크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마크가 감탄했어요. 이러면 날씨에 영향을 안 받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확하죠. 저는 한 모듈 앞에 섰습니다. 용접 상태를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로봇 용접의 정밀도가 사람보다 나았어요. 배관 연결도 체크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질문에 김태훈 씨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모든 모듈의 상태가 표시됐어요. 온도, 습도, 작업 진행률, 품질 데이터.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 시스템 자체 개발한 겁니까?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조립 도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조립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모듈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수백 톤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크레인은 부드럽게 움직였죠. 모듈이 정확한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볼트를 체결하고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저 작업에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미국에서는 하루는 걸릴 작업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모든 게 미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태훈 씨가 설명했죠. 볼트 위치, 용접 포인트, 배관 연결점 모두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치 거대한 레고를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정밀했죠. 저는 한참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0년간 선박을 설계했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미국식 설계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저녁에 김태훈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김태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철학이 다릅니다. 철학이요? 네. 미국은 견고함을 추구하죠. 유럽은 전통을 중시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효율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더 빨리 만드는 게 낫죠. 같은 품질이라면 더 싸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모든 과정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선택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도 극대화했죠.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김태훈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판단하고 기계는 실행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어요. 미국은 전통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을 따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계속 질문하고 개선했던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 끊임없는 질문이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다음 날 완성된 선박을 검사했습니다. 노르웨이 선사에 인도될 LNG선이었어요. 저는 설계도를 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용접부터 체크했어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결함이 0.1%도 안 됐어요. 미국 기준으로도 완벽한 수준이었죠. 배관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누수 테스트 결과가 완벽했어요. 압력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든 회로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접지도 완벽했죠. 엔진룸을 살펴봤습니다. 설비 배치가 효율적이었어요. 정비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마크가 제게 다가왔어요. 믿기지 않네. 속도만 빠른 줄 알았는데. 품질까지 이 정도일 줄이야. 데이비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보다 나은데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좋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김태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조선소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아래로 거대한 도크들이 펼쳐졌어요.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춤추듯 움직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미국식이 최고라는 착각, 한국을 얕잡아 봤던 편견, 모두 제 무지에서 나온 거였어요. 김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일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더 나은 배를 만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진짜 강자는 말이 없다는 걸, 결과로 보여준다는 걸.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김태훈 씨에게 말했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자세도요. 김태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임원진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했어요.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입니다. 저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모듈화 설계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 실시간 품질 관리, 완벽한 납기 준수. 마크와 데이비드도 증언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철학을, 자세를요. 회의 후 큰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 공동 설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우리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파견한다. 한국 방식을 배워 오게 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사내에 퍼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어.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나요? 선임들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만 안 변했구만. 회사 도서관에 한국 조선 기술 자료가 비치됐어요. 늘 빌려가는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설계실 분위기도 바뀌었죠. 한국처럼 모듈화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자동화를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이 쌓였어요. 틈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마치 신입사원처럼 배웠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설계 방식을 수정했어요. 모듈화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자동화 장비를 추가했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아직 한국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납기가 20% 빨라졌어요. 품질 불량률이 30% 줄었습니다. 원가도 15% 절감됐죠. 이게 다 한국에서 배운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분기마다 한 번씩 가죠.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김태훈과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이메일로 자주 소통합니다. 기술적 조언도 많이 받죠. 그는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에도 감동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술은 국적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왔든 배워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감으면 도태됩니다. 미국식이 최고라는 생각,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이었어요. 진짜 자부심은 배우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 결과로 증명하려는 의지.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어디 있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한국입니다. 미국은요? 우리는 배우는 중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어려웠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니까요. 한국 조선 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걸 넘어섰어요. 스마트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가 제어하는 자율 운항 시스템, 친환경 추진 기술, 탄소 배출 제로 선박, 미래의 바다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5천척 인도, 기록,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갈 겁니다. 더 혁신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뒤를 따를 거예요.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가려 합니다. 20년 경력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발전하려 해요. 한국에서 배운 그 자세로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자만심을 경계하세요. 진짜 실력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입니다. 5천 척의 기로, 70%의 시간 단축, 완벽한 품질 관리,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수십 년의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겸손한 자세, 그 결과입니다. 저는 미국 엔지니어로서 인정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이건 과장이 아니라 팩트예요. 제가 직접 받고 배웠으니까요. 대한민국 조선 산업, 그 위대함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자부심 가지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술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